6장 꽃핀 쪽으로는 시간이 지나고 늙은 동호의 어머니가 동호에게 말하듯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이 장은 사투리로 도배되어 있는 가장 짧은 글이지만 가장 가슴을 후벼 파는 글이기도 합니다. 동호 어머니는 동호가 죽기 전 동호를 데리러 도청에 갔지만 끝내 아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살아남아 직접 손으로 아들을 묻은 동호 엄마의 독백입니다. 살아남은 자의 슬픔과 아픔을 말할 때 작가가 어머니의 입을 빌려 선택은 정말이지 잔인할 정도로 정확하고 명징한 방법이었습니다. 그 뒤 동호 어머니는 다른 유가족들과 함께 시위도 하며 동호의 허전함을 달랩니다. 하지만 동호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신 이후에는 시위도 중단하고 동호를 그리워하며 죄책감에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찾아갔을 적에 내가 그리 순하게 저녁에 들어갈라오 말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이? 나는 안심을 하고 집에 가서 너희 아버지한테 그랬어야. 6시에 문 잠그고 집에 온다요. 다 같이 저녁 묵자고 약속했소. 그런 뒤 7시가 되어도 내가 안 들어온 게 그렇게 너를 영영 잃어버렸다이. 그 다음에도 그렇게 만나 싸웠다이. 헤어질 적마다 엄마들끼리 손을 잡고 어깨를 쓸고 눈을 들여다 봅수로 다시 보자고 약속을 했다이. 없는 살림에 출염을 해서 전세버스를 맞추고 서울 집회에도 올라갔다이. 한 번은 모진 놈들이 우리 버스 안에 사과탄을 던져 넣어서 한 엄마가 숨을 못 쉬고 쓰러졌어야. 모두 다 잡혀 전경차에 실려갔을 적에 그놈들은 한적한 국도변에 한 사람 떨어뜨려 놓고 한참 가다가 또 한 사람 떨어놓고 그렇게 우리를 다 흩어놨어야. 나는 지리도 모르는 갓길을 따라 걷고 또 걸었다이. 다시 우리들이 모여서 서로 등을 문지를 때까지 주위에 펄해진 입술들을 들여다볼 때까지. 동호의 어머니는 평생 자신의 동호를 지켜내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밤에 동호를 데리고 나올 걸 후회합니다. 동호의 시신을 보고 어머니는 자신을 얼마나 원망했을까. 그 마음이 이해가 되는 듯합니다. 어쩌면 누군가의 이웃일 수도, 친구일 수도, 가족일 수도 있는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죽인 군인들이 원망스럽습니다. 이 책은 그날의 아픔과 함께 남겨진 유족들의 아픔과 피해도 표현해 주어 더욱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에필로그는 눈 덮인 램프, 한 서울 사람이 우연히 광주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듣고 왠지 기억나는 동호를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이 에필로그는 한강 작가의 이야기이자 소설 자체의 이야기입니다. 마치 한강 작가가 화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21세를 살아가는 한강 작가가 이 소설을 쓰게 된 동기와 배경을 보여주는 장면이 그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동호는 이 한강 작가가 서울로 이사 오기 전 광주에서 살던 집으로 이사를 들어온 집의 아들이었습니다. 한강 작가는 13살 때 계엄군의 학살 장면을 담은 사진첩에서 5월 광주를 목도합니다. 한강 작가는 어느 인터뷰에서 광주 항쟁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고 회고합니다. 1980년 5월 광주. 생존자들은 인터뷰를 통해 그 경험을 방사능 픽폭과 비슷하다고 말합니다. 픽폭된 자가 죽는다고 해도
몸을 태워 뼈만 남긴다고 해도 피폭된 물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참혹한 일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44년이 지난 지금까지 빈번하게 되살아나곤 합니다. 다른 장소, 다른 시간에 같은 방법으로 말입니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하루 걸러 한 번씩 일어나고야 마는 세상에서 아물지 않은 기억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읽는다는 것이 처음의 원칙이었다. 12월 초부터 다른 아무것도 읽지 않고 글을 쓰지 않고 되도록 약속도 잡지 않고 자료를 읽었다. 그렇게 2달이 지나 1월이 끝나갈 즈음 더 계속할 수 없다고 느꼈다. 꿈 때문이었다. 한 무리의 군인들을 피해 나는 달아났다. 숨이 턱에 받쳐 뜀박질이 느려졌다. 그들 중 하나가 내 등을 밀어 넘어뜨렸다. 몸을 돌려 올려다보는 순간 군인이 총검으로 내 가슴을 정확히 명치 가운데를 찔렀다. 새벽 2시였다. 벌떡 일어나 앉아 손으로 명치를 짚었다. 5분 가까이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다. 덜덜 턱이 떨렸다. 울고 있었던 줄도 몰랐는데 얼굴을 문지르자 손바닥이 흠뻑 젖었다. 정 혼자서 망월동을 찾았던 20살의 겨울을 기억한다. 묘지 언덕의 무덤 사이를 걸으며 나는 그를 찾고 있었다. 그때까지 성은 몰랐다. 어른들의 대화에서 엿들은 이름만 기억하고 있었다. 막내 삼촌의 이름과 비슷해 얼른 외워졌던 만 15살의 동호. 그들이 희생자라고 생각했던 것은 내 오해였다. 그들은 희생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 남았다. 그 도시의 여르를 생각하면 죽음에 가까운 린치를 당하던 사람이 힘을 다해 눈을 뜨는 순간이 떠오른다. 입안에 가득 찬 피와 이빨 조각들을 뱉으며 떠나지 않는 눈꺼풀을 밀어 올려 상대를 마주보는 순간 자신의 얼굴과 목소리를 전생의 것 같은 존엄을 기억해내는 순간 그 순간을 짓부수며 학살이 온다. 고문이 온다. 강제 진압이 온다. 밀어붙인다. 짓이긴다. 쓸어버린다. 하지만 지금 눈을 뜨고 있는 한 응시하고 있는 한 끝끝내 우리는